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2022년 8월 29일 용자 빠졌습니다. 내일자죠? 오늘이 28일이니까요. 네, 여기는 붙어 있네요. 역시 사람이 하는 거는 얼마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이패드 펜슬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회의실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열심히 아이패드로 다시 돌아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정말 편하네요. 네.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기업 분석할 때나 뭐 이렇게 핸드폰 아니고 PC로 하는 거는 다음에는 뭐 기업 분석하는 어떤 중간 툴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얼굴이 나오는 걸 한번 하려고 조명이나 이런 거 샀는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장비는 다 샀다는 거. 투자 전략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연말 배당을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말자에 사면은 지금보다 올라 있을, 물론 더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이 가장 최악이잖아요. 환율도 많이 올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놀리는 플레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뭐 지수로 따라서서 먹을 건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 뭐 지난주에 똑같이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급으로 올라가는 코스닥 몇 개 종목 빼고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는 뭐 아무래도 그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이제 지난주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어떤 셋오프 얘기가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빠지지 않나. 그러니까 주도주도 코스피 코스닥이 있다면 주도 섹터에서도 이제 코스피를 피킹하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이 생각은 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하루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방산, 원자력, 에너지, 요거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위너 섹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보면은 미국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퓨어셀 같은 경우 움직이면 한국도 뭐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단타로 붙었다가 그날 팔고 나오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추세가 미국이 계속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하루나 이틀짜리 추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눈에 자극적인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카지노 가서 저는 돈을 계속 잃는데 옆에서 누가 따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조금만 잘하면 옆에 사람처럼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는 갬블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번 7월에서 8월에 이어진 상승장에서 섹터가 최소 10% 이상 올랐는데 이제 그거 이상 포트폴리오 개선이 없었다면 이제 포모를 느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분노의 매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럴 때 꼭 큰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굳이 무리할 필요는 계속 없어 보인다. 연중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포저를 넓게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비중을 항상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급락시 매수하고 급등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막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시장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작년도 어려웠고 재작년도 어려웠지만 일단 올해는 뭐 난이도가 거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올랐냐 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저도 왜 올랐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인가 올랐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의 이제 성장률이 꺾였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도 3분기 정도가 이제 바닥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뭐 전반적인 시장 실적은 쏘쏘했지만 개별 회사들이 그만큼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해지, 그 다음에 어떤 경쟁력, 회사 자체의 경쟁력 바텀으로 볼 때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도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오르니까 이제 미국 정책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이후 최저점 대비해서는 회복률이 50%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저 최고로는 회복률 90%를 찍고 이제 하락 중에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순위에서는 3개월 수익률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믿을 거는 지수 플레이, 뭐 저희가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한전, 네이버 이런 지수 종목들보다는 지수 종목이 아닌 애들로, 요럴 때 이제 보통 종목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는 애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100이 있으면 삼성전자가 20%가 넘어요. 근데 전자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해서 저희가 뭐 17% 이하, 좀 용감한 매니저는 한 15% 이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3% 오르면 그날 이제 이만큼 비중만큼 일단 손실이, 수익률의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에서 3%, 많게는 5% 정도, 퍼센트 5% 포인트 정도 차이를 두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종목장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을 매니저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주니어 때는 뭐 일단 바텀업으로 하면은 재밌으니까 하는데, 이제 점점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연륜이 높아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장보다는 어떤 산업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다 그러면은 뒤에 말씀드릴 개별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대장주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현대로템, 뭐 하나 시스템 중에 뭐가 오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의 습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스피를 이제 누르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이상 빠지진 않죠. 여기 빠져야 사실 급락이 나오는데 빠져봤자 2%, 올라봤자 2% 이러니까 제가 지수를 껌딱지처럼 일단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이제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앞서 있긴 상황인데,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나은 점은 뭐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결국엔 지금 모든 시장이 이제 미국 따라기다가 따라기 말씀드리다가 옆으로 샜는데, 결국에 미국 시장만 이제 미국장만 이제 소비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달러 여력, 달러 좋아지는데 달러 여력도 있고,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 그다음에 공산품 제품의 가격이 싸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달러 강세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이렇게 러시아 때문에 망가지는 게 뭐 약간 컨스피어러시 이론이긴 하지만, 뭐 러시아랑 미국이랑 짜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유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그럼 유럽 쑥대밭 만들면 누가 쑥대밭 되나요? 중국하고 한국이 쑥대밭 되죠. 왜냐하면 유럽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두 개의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이기 때문이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유가 상승에 제한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흐름이 제거된 건 아니다. CRB 인덱스가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 나오자마자 파월이 과거에 8월 동안 너네 푹 쉬었지? 이제 9월 FOMC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줄게. 이런 언급을 하니까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올랐다가 요만큼 빠진 거고, 한국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조금 찌끔찌끔 하다가 또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제껴버렸다라는 게 볼 수 있고,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융의 중심지로 되기 전에 영국이 사실은 금융의 중심지였고, 영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영국이 인플레이션이 8%가 올라선 게 4월인가 5월이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완전히 긴축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를 보고서 똑같이 자기네들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7월에 인플레이션이 10.1%로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영란은행도 결국에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유와 뭐 영국이 있다고 하면 다른 통화를 쓰기 때문에 영국만 계속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돼서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고 할 거고, 유럽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그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단 그 유럽이 이제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안 좋은 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지금 뉴스가 나왔죠. 한수원 이집트 3조 원 수주 나오고, 총 프로젝트가 이제 4조 원 엘바다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K0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이후로 이제 탈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난방 수요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이에요. 영국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40% 이상을 가스에 연료를 의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시기상조라고 해야 되나? 뭐 시기상조가 아니고 무슨 얘기죠? 그 이제 그냥 눈에 보이듯 뻔하다,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LNG 물론 조선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원전은 사실 정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원전은 일반 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하기 힘들고, 결국 그 겨울에 유럽과 영국의 이제 수장들이, 총리죠, 총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 원전 도입하겠다. 그러면 일단 안심을 하겠죠. 하지만 건설하고 짓고 이제 에너지 원으로 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립 서비스를 더 먼저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가 올 하반기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은 단기로 좀 나왔지만 이런 종목군들, 네, 중종주보다 저는 이제 대형주를 좀 더 선호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CRB 인덱스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저희가 장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RB 인덱스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울기는 좀 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다라고는 안 보고, 이제 이렇게 가면 죽음이죠, 주식시장은. 네,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요 구간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원전 같은 어떤 한국이 유리한, 원전 방산이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한국이 이제 유리한 쪽에 있죠. 방산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었고, 중저가 시장에서 한국이 이제 탑티어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 영국과 독일 에너지 요금 전망을 좀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을 쓸게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3배가 올랐어요. 뭐 가스 요금이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주말에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영국에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해외로 도망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 해외에 가서 살게, 영국 너무 살기 힘들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는 사담이 짙긴 하지만 영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 유로화가 약세로 되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죠. 요거 한번 전기요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 보면 주간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이게 주간으로, 이게 프랑스가 이만큼 올랐고, 다음에 영국이 이 정도 올랐고, 그다음 독일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뭐 제정신인가요? 이게 한 달에 70%가 올랐다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독일 몇 프로가 올랐는데, 이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하여튼 결국엔 전기의 어떤 기저발전이 되는 원자력 발전이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프랑스나 이런 데는 또 한국의 좋은 고객이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일단 방산이
이제 현재로 봤을 때는 바텀업이나 탑다운으로 가장 좋았던 종목이다 라고 됐는데, 어떤 아웃퍼폼을 이번 주에 좀 했던 것 같고, 다음 주를 생각해 보면 추가로 업데이트된 것만 제가 밑줄로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NIC 넥스원,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요 세 개가 결국 현대 로템이 키 맞추기 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오른 거는 하나 시스템, 요거밖에 없고, 레거들은 이제 현대 로템이 빠지고 이제 하나 시스템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은 제가 너무 예전에 봤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15, 16년도에 유용사에서 이제 기계 섹터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계가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성장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공부를 뎁스 있게 하진 않았습니다. 조던주도 봤었는데 조던주 그때 1주씩 적자가 나서, 어찌됐든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주가가 단기에 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방산, 그 다음에 방산 얘기가 이제 나오겠어요. 방산으로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10월에 이제 3차 시진핑이 임기가 되면은 분명히 이번에는 소비재보다는 시크릿컬을 만약에 얘네가 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방산으로 쇼커번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무 발살체를 얘네가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두산 인프라코가 예전에 했었는데, 두산 인프라코가 두산 DST를 이제 팔았어요. 요걸 팔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요걸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두산 인프라코가 요거를 이제 지분 100%를 4,4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테코인이 이제 샀고요. 하나테코인이 사고서 이거를 디펜스로 사명을 변경했으니까, 결국 예전에 대우 그 중지계 중공업이었나요? 중공업에서 시작해서 이제 두산, 참 힘든 회사네요. 예, GST, 하나 디펜스로 변경을 했는데, 하나 디펜스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100% 자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글씨가 너무 악필인데, 이제 두산 DST 매각을 함으로써 결국 얘네들이 천무의 발사체를 제작합니다. 그 다음 저 KT죠. KT 엔진 국산화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두산 DST 관련돼서 천무 쪽에 되는 발사체는 이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KT 전차는 독일의 이제 그 독일하고 이제 엔진을 이제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주를 받는데, 최근에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 수주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엔진 가격이 얼마나 할지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K2 관련해서 변속기를 S&T 중공업이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현대위아도 일정 부분 얘네도 공작기계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K9, K2 목표를 한다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 보면 탱크의 바퀴 부분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메탈 부품들을 하는 애들이 이제 포메탈이다 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오르는 어떤 분위기는 이제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냥 너도 나도 다 오르는 거죠. 그냥 방산 아이템 하나만 한다 하면은 지금 순환매, 그러니까 결국엔 대장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많이 올랐었는데 나는 그거 못 샀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나는 다른 종목으로 새 거 사야겠다. 새 아이디어 사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쪽 순환매 쭉 보고 나면 다시 또 그러니까 대형 주도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이런 거를 짧게 따라가서 짧게 먹고 나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주도주가 조정 나올 때 관심이 없어질 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질 때 보면은 가장 쩔이었던 IT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에너지 보이시죠? 유틸리티가 원래 좀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소비재보다도 덜 빠진 게 에너지예요.
버핏이 싼 옥시덴탈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에너지는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요게 주도주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 다음에 건설업종은 이제 11월 사우디와 한국이 정상회담까지는 뭐 일단 뭐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조금 돼가지고 일단 요 띠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이디어 이번 주에 나온 아이디어들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걸 가지고 요게 주가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제 지난주와 다른 점은 좀 밑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생각보다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상승 키워드는 건설, 방산, 태양광, 이게 뭐죠? 무슨 가스죠? 네.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시나키트 바이오 게임 2000이 소재 한번 발 잘못 들이면은 사요나라입니다, 지금.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올 수는 순환매로 돌 수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주도 상태에서 노는 게 낫죠. 고점 대비 이제 한국과 코스닥은 이제 고점 대비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비 미국의 성과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나빠졌죠. 계속 우위에 있다가. 네. 그 다음 바닥 대비 상승률은 제가 말씀드린 게 최저점 대비해서는 막 90%까지 올랐다. 그 다음에 최저랑 최고의 50% 회복은 2410, 그 다음에 770 정도인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지지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월요일날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대비 한국, 연초 대비 YTD 수익률 갭은 나스닥이 이렇게 갑자기 언더퍼폼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과 3주 수익률을 보면은, 3개월, 1개월 수익률을 보면 3개월 수익률은 한국이 꼴찌입니다. 꼴찌. 네, 1개월 수익률은 필라델피아, 유럽, 상해 빼고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꼴찌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지수가 안 되는 거고, 연초 대비해서 상향생 순위가 상승했는데 요게 다른 애들이 빠져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순위가 하락하면서 이제 IT의 어떤 단기 반등이 종료됐다. 그래서 IT 종목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하셨다면 이제 바텀업으로 실적을 잘 체크하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3개월 수익률 보면 필라델피아만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IT만 급락했으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도체와 바이오의 상대 강도를 보면 여기 보기가 좀 편하죠. 네, 여기 보기가 편합니다. 여기 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하이닉스 시옷의 바이오롱이었는데, 지금 2주 지난주부터 이제 하이닉스 롱의 반도체 롱의 이제 바이오 시옷으로 바뀌었죠. 바이오의 차익 실현을 하던가 아니면 반도체를 저점 매수할 만한 구간인데,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사야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지금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기를 추세선을 좀 돌파해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제 롱쇼페어로 갔을 때는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절대 수익 관점에서는 지금 사서 연말에 팔면은 그래도 수익은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지금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게 그냥 인덱스 수요 같아요. 연말에 그냥 팔는 인덱스 수요가 미국 지금 연말 대비해서라도 기보다는 지금이 최악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순매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코퍼스도 일단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개인 코퍼스가 순매수가 원래 나와야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주 자동차를 좀 사네요. 자동차를 사는데 이제 코스닥은 기관들이 미친듯이 팔고 있다.
코스닥의 종목이 한 번 찍혀서 빠지면은 잘 되진 않습니다. 되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누적을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스권 이렇게 보면 박스권에 일단 상단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의 상승을 무조건 이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와 시크리컬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일어났고, 여기 보면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꺾였죠. 네,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크리컬 관련된 종목군, 카카오 게임즈, 네이버 뭐 이런 애들보다는 지스건설, 대우건설, SOE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 이제 개인이 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꿈틀꿈틀해서 6만 전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개인이 추세적으로 팔면 전자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완전 빈집이죠, 빈집. 네, 기관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날 따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매크로 보면은 일단 여기 보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빠지니까, 조금 빠지니까 대형주가 조금 올라왔거든요. 이제 반도체는 안 올라오고, 달러는 일단 계속 강세로 가고 있고, 유로화 약세, 호주달러 조금 올랐다 이렇게 바로 빠졌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CRB 인덱스, 네, 옆으로 뭐 긴다고 추정하지만 약간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이제 전기료가 되게 무서웠다. 그래서 유럽 전기 가격이 이 정도 오르면은 사실 PMI나 원자재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실화가 유럽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겨울은 더 춥다. 네, 겨울은 러시아한테 더 직격탄을 맞을 거기 때문에 더 춥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도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을 묻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전의 실수를 올렸다가 내렸다 했을 때 어떤 인플레이션 못 잡았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지만 그래도 사진 않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장 모멘텀이 이제 둔화된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코스닥보다 유리하다.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9일 기점으로 지금 2주 연속 외국인들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숏 캔디데이스로 볼 때는 이제 바이오 대형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섬유의복 같은 것도 좀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RSI 모델로 보면 뭐 중간까지 정도는 나왔죠. 뭐 이 정도 나와서 이 정도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관망의 자세로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빠지면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코스피는 하락 조금 나왔고, 코스닥은 많이 빠졌지만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앞쪽에 보내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아이디어는 없고, 이제 개별 종목들 뭐 최근에 지난주에 동은아나텍이 여기 그 엄브레라 리서치 본사 신수동에 오셔서 미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을 미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구독자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참여 가능하도록 제가 좀 오픈해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지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보다는 다 텔레그램 채널 공개 채널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공개 채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